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콤파니 감독은 빡빡한 일정과 최근 수비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마티스텔을 둘러싼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김민재와 함께 수비의 핵심이지만 지금 당장 버려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있고 알폰소 데이비스는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다릅니다. 모든 것은 브레멘에 관한 것입니다. 내일은 셀틱이 아닌 브레멘을 상대로 한 경기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브레멘은 원정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는 쉬운 경기가 없습니다. 클럽에는 많은 주요 인물들이 있고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의견에 개별적으로 답하지 않을 겁니다. 제 우선순위는 선수들이고 저는 모든 사람과 매우 소통적이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항상 축구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밤낮으로 할 수 있습니다. 킬과의 경기에서는 4대0으로 앞섰고 다른 경기에서는 매우 팽팽하게 맞섰죠. 잉글랜드에서 선수로서 100점짜리 시즌을 보낼 수 있어서 운이 좋았어요. 항상 시즌 전체, 모든 단계,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독일 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골을 실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골을 실점했습니다. 항상 완벽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7경기 동안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은 시기도 있었죠. 팀 내 평정심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저는 겁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도전에 임하고 싶습니다. 팬들도 이 경기를 고대할 것입니다. 축구를 할 수 있다면 항상 행복합니다. 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보도되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수준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클럽이 최근 몇 년 동안 이룬 업적은 놀랍고 유럽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저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멀리까지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선수들과 솔직하고 소통해야 하며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선수들과 모든 것을 논의했고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그들의 발전에 중요한 인간적인 측면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외부 소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클럽에 맞는 것을 원할 뿐입니다. 마티스텔이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올바른 사고방식, 올바른 선수 야망이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첼시는 스퍼스와의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마티스가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마지막 영입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이미 토트넘에 합류하기로 한 결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스퍼스는 1,000만 유로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여름에는 6천만 유로의 매수 옵션도 확보했습니다. 주로 오른쪽 미드필더로 활약한 독일의 축구 감독이자 전 프로 선수 마리오 바슬러는 텔을 토트넘으로 보낸 일이 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큰 실수라고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바이에른 뮌헨에서 제가 들은 건 텔이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티스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임대되었는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매수 옵션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름에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젊은 선수들이 FC 바이에른에서 기본적으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계약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이 나온 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인은 이적 날짜가 다른 두 개의 조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여름에 8천만 유로에 이적할 수 있는 조항은 1월에 만료되었으며 2026년 여름에 이적하는 또 다른 조항은 2026년 1월에 다시 활성화될 예정이며 약 6,500만 유로에 달합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바이에른의 모든 제안에 맞춰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 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바이에른의 수비에 대한 비판이 다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김민재 외에 우파메카노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패한 후 뮌헨 팀은
7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를 돌이켜보면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이반 클라스니치는 우파메카노를 바로 버려도 된다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수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파메카노는 당장 버려도 됩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그의 옆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우파가 라이프치히에서 뛰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바이에른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적 실수를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골을 실점하는지 놀랍습니다. 최근 들어 바이에른이 우파메카노 선수와의 조기 계약 연장에 열려있다는 보도가 늘고 있는데 앞으로의 행보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알폰소 데이비스를 둘러싼 상황이 마침내 5년 연장 계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실제로 진지한 선택지였고 바르셀로나와 사우디 클럽 또한 매력적인 옵션이었습니다. 데이비스 측은 콤파니의 계획, 플레이 스타일과 시스템이 선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